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떠나간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절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믿었던 얼굴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 앞에 서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한 사람의 아들이 결혼식장 입구에 서서 인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반듯하게 넥타이를 메고 선 아들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로 하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앞줄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들처럼 결혼식장을 잡을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지난 세월의 고생을 잠시 접어두고 아들의 웃는 얼굴만 바라보며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고 음악이 조용히 배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흰 꽃과 촛불이 장식된 통로 위로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걸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오늘의 주인공을 담을 자리를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먼저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부가 들어오는 줄 알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드레스도 화사한 부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한 걸음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휘어져 있었고 곱게 다린 양복은 이 자리가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첫인상은 그저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 손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그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발끝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걸음의 리듬이 오래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둔 누군가의 걸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듯 길을 비켜주고 남자는 하객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조용히 울려 퍼지는 배경음악이 모두 멀어지고 오직 그의 구두 소리만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시간이 식장 한가운데에서 멈추어 버린 듯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어느 순간 어머니와 거의 마주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 조명에 비친 얼굴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깊게 패인 미간, 웃을 때마다 한쪽 눈가에 먼저 생기던 주름, 말없이도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가슴에서부터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목을 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수십 번 부정하는데 가슴은 이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잊고 싶었지만 결국 끝까지 잊지 못했던 그 이름.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빈관 앞에서 혼자 울던 밤마다 부르던 그 이름. 이제는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이름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가슴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손에 쥐어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봉투 모서리 아래로 오래된 흉터 하나가 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친 이유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 흉터를 손끝으로 만져보며 웃던 기억이 단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흉터만으로도 눈앞의 남자를 다른 누구와도 바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곧장 신랑에게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예의를 갖춰 허리를 숙이며 처음 보는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마지막 단어를 조금 길게 끌어 말하던 습관까지도 너무 똑같았습니다. 10번, 100번 아니라고 부정해도 귀와 가슴이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서류 한 장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통보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결혼식장 한가운데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쥔 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돌리면 이 낯선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의 손님이 축의금을 건네는 평범한 장면으로만 보고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시간과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너무도 잔인한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사회자의 목소리는 다음 순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되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왜 지금, 왜 이 자리에서 나타난 걸까? 그렇게 이 결혼식장은 축복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10년 전의 진실이 다시 열리는 문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장에 서 있었던 그 낯선 신사의 모습은 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져 있던 기억을 무자비하게 깨워놓고 있었다. 한번 스쳐 지나간 얼굴, 잠시 들린 목소리였을 뿐인데 은희의 가슴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다시 소금이 뿌려진 듯 뜨겁게 아려왔다. 눈을 돌리면 금세 사라질 것 같은 환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존재는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다.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사회자는 예정된 순서를 차분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은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10년 전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되감기고 있었다. 10년 전 남편의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은희는 그날 저녁의 공기까지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우산을 들고 집으로 뛰어오던 남편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남편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뜬금없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아들 잘 부탁해 라는 말도 꺼냈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희는 그저 피곤해서 감상에 젖은 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장면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자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별 인사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사고 소식을 전해온 사람은 병원의 직원이었다. 남편이 타고 가던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시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였다.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결국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다. 은희는 당시의 충격 속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남편이 타고 가던 차량은 늘 다니던 길도 아니었고 사고가 난 시각도 평소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의심을 이어갈 여유가 그녀에겐 없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많은 이들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시신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빈관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은희는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남편이 아직 어디엔가 살아있을 것 같은 부질없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잔인한 무게로 변해갔다. 혹시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는가? 정말 떠난 거라면 왜 마지막 인사조차 남기지 않았을까? 사랑과 원망, 비통함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은 결국 그녀를 상처 입은 어른으로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었다. 그날 사고가 나던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남편의 이름으로 낯선 지역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었다. 은희는 누군가 장난으로 남긴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그 영수증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남편의 마지막 행적이 사고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남아 있었다. 결국 은희는 그 영수증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을 이어갔다. 살아가기 위해 마음의 문을 억지로 닫아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얼굴과 목소리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의문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다. 흉터 하나로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편의 기억과 이어지며 은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설마 살아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걸까? 살아있었다면 왜 이 결혼식 같은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낸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동안 자신이 흘린 눈물과 혼자 감당했던 고통은 무엇이었던 걸까? 은희는 수없이 올라오는 질문들 속에서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었다. 아들의 미소와 환한 조명,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어울린 이 아름다운 순간이 은희에게만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었다. 답을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끓고 있었다. 10년 전 조작된 사고처럼 느껴졌던 그날의 그림자가 지금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다시 커다란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은희는 다시금 일어서려는 마음과 과거에 사로잡혀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남편을 잃었다고 믿은 10년의 세월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은희의 손끝을 찬 기운으로 얼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은희는 깨달았다. 결혼식이 끝나면 진실을 향한 질문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은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그 남자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 동안 시간은 조용히 남편 도연의 10년을 되짚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비겁한 가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을 잃더라도 가족만큼은 지키고자 한 남자의 결단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10년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친 숨과 절망이 뒤엉킨 길이었다. 도연이 사라지기 전 그의 삶은 이미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 있었다. 몇 번의 실패가 겹치며 사업은 순식간에 기울었고 그는 빚을 메우기 위해 더 나쁜 선택들을 떠안아야 했다. 그의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은커녕 어둠 속에서 은근히 그의 몰락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어떤 날은 누군가 따라붙는 발자국 소리에 잠을 설쳤고 어떤 날은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며 혹시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곤 했다. 사고가 나던 그날 사실 도연은 도망치는 중이었다. 삶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다칠지 모르는 가족에게서 스스로를 떼어놓기 위한 도망이었다. 그는 누구도 다니지 않는 외길을 달리고 있었고 뒷차에 전조등이 비칠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왔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선택을 했다. 정말로 죽어버리는 대신 죽은 사람처럼 사라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경찰은 그의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을 보고 사고사라고 적었다. 하지만 그 추락은 도연이 치밀하게 준비한 작별이기도 했다. 차는 일부러 절벽 근처의 회전 구간에서 세게 돌려 미끄러지도록 했고 그는 탈출 가능한 공간을 정확히 계산해 몸을 던졌다. 몸은 부서지고 피가 흘렀고 손목의 뼈까지 부러졌지만 그는 살아남는 것보다 사라지는 데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후의 10년은 가시밭길이었다. 도연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수없이 많은 허드렛일과 막노동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처음엔 가족이 보고 싶어 밤마다 눈을 감지 못했고 은희와 민호가 웃는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모든 위험이 다시 가족을 향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매일 붙잡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자책, 돌아가선 안 된다는 판단,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그를 찔렀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한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회사의 수익을 크게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일로 그는 뜻밖의 보너스를 받았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생겼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일을 2배로 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배 상하 차장을 전전했다. 피곤에 절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던 날 그는 겨우 얻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누군가에게 송금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익명, 받는 사람은 정민호.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었다. 그 이후로도 도연은 남몰래 가족 근처를 조용히 맴돌았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멀리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크게 울고 싶었지만 사진 한 장 찍는 일조차 할 수 없었다. 은희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익명 기부자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일부를 대신 납부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직접 다가가진 않았다. 단 한 번의 마주침이 10년간 어렵게 쌓아온 안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남자가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떳떳한 성공을 이루었고 백만장자라는 이름까지 붙었지만 그 모든 시간에도 마음속에는 오직 2사람만 있었다. 아내와 아들. 스스로의 손으로 떠났지만 매일 밤 다짐했다.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되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그는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아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병의 진단도 그를 움직이게 한 또 하나의 힘이었을 것이다. 남편 도연의 10년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숨겨진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조용히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식장 안은 여전히 축복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은희의 눈앞은 마치 얇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남편과 닮은 그 신사 장도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살아온 남자의 그림자가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 말이다. 민호는 신부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그동안 살아오며 쌓아온 성실함과 온화함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부의 눈 또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만 보면 이 결혼식은 완벽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민호가 모르는 또 다른 현실이 천천히 그들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겹쳐지며 결혼식장 한편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은희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결혼식이 망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두려워한 건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이라는 생각 자체였다. 그 한 문장을 어떻게 아들에게 꺼낼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칠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잠시 의자 끝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표정은 무겁고 숨은 얕고 불규칙했다. 신부가 자신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괜찮아? 라고 묻는 동안도 민호의 시선은 계속 어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평소 같으면 하객들과 함께 웃으며 인사를 건넬 어머니가 오늘은 계속 무언가를 견디는 듯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가?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신부와 신랑 그리고 두 집안의 인연을 축복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이 남은 것이 찜찜하게 박혀 있었다. 은희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최대한 호흡을 조절하려 애썼다. 지금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이 결혼식을 망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괜찮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그 말은 이미 은희의 입술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혼자서 견디며 수백 번도 넘게 속으로 되뇌었던 말.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나 오늘은 도저히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식장은 박수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신부의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은희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또 한 번 밀려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다. 남편이 사업을 하던 시절 조용히 그를 압박하며 몰아붙이던 인물 중 하나와 닮아 있었다. 은희는 혹시 착각이길 바라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10년 전 어두운 밤 도연이 겪었던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데 충분했다. 신부 아버지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축사를 이어갔다. 우리 두 집안이 하나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박수가 이어졌지만 은희의 가슴 속 불안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신부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보며 은희는 두 손을 고정하듯 깍지 끼고 떨림을 억눌렀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떨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꿈꾸어온 결혼식이라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겪었던 10년을 온전히 모른다. 아버지의 사고가 얼마나 어머니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식장 한가운데에서 과거가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은희에게는 이 결혼식이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면이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아들의 미소조차 잠시 동안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은희는 직감했다.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결혼식이 끝나면 그가 알게 될 진실은 그 어떤 축하보다 무겁고 그 어떤 변화보다 거셀 것이라는 사실을 은희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은 채 아들과 신부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들고 있었다. 신부 아버지의 축사가 끝날 무렵 식장 안은 다시 한번 환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은희는 그 박수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신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이상하리만큼 오래전 남편 도연의 표정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도연이 한참 힘들어하던 시절 밤마다 집에 들어와서 불안하게 거실 창문을 확인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종종 오늘도 그 사람이 연락했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은희는 당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고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채 걱정하지 말라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지금 은희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신부 아버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칠 만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많은 하객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 모습만 보면 평범한 가장이었고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얼굴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은희의 내면은 본능적으로 거슬리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기억이 조금씩 겉으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얼굴선. 언젠가 남편이 불안하게 언급했던 그 사람이 남겼던 말투 혹은 눈빛 같았다. 은희는 결혼식 전날 밤 신랑 신부가 함께 촬영한 영상을 보고 신부의 집안 정보를 자연스레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신부 아버지는 개발 회장님이고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대요. 민호가 그렇게 말할 때 은희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다. 남편 도연이 몰리기 시작했던 시절, 그가 일하던 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개발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들이 듣기엔 우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은희에게는 작은 우연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신호였다. 더욱 불안했던 건 신부 아버지가 민호에게 보이는 관심이었다. 그는 박수를 치며 신혼부부를 축하하던 중 민호에게 조금 과할 만큼 어깨를 잡고 등을 토닥였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축사에서 우리 두 집안이 오래 이어져 왔다고 말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은희는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로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계획이 이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식이 잠시 중간 휴식에 들어갔을 때 은희는 자리를 잠시 벗어나 복도로 걸어나갔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의 숨을 고르는 것이 우선이었다. 복도 끝 창문에 반사된 빛 속에서 그녀는 흘려보냈던 기억 한 조각을 붙잡았다. 남편이 사라지기 한두 달 전, 집 앞에서 낯선 검은 차량이 한참 동안 멈춰 서 있던 날. 남편은 그날 유난히 불안해했고 그 차량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겨우 집 문을 열었다. 그날 밤 도연은 말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민호부터 지켜. 평소 같으면 농담처럼 넘겼을 말을 그날만큼은 농담처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뒤적이며 어떤 번호를 지웠고 오래된 종이 서류 몇 개를 찢었다. 은희는 그저 남편이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결혼식장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떠난 이유가 단순한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다시 식장 쪽을 바라보았을 때 은희는 특별한 시선을 느꼈다. 바로 그 낯선 신사 남편과 닮은 남자였고 그는 잠시 은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시선 속엔 분명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왜 그토록 조심스럽고 절박한 눈빛이었는지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은희는 본능적으로 그가 단순히 결혼식에 축하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이 결혼식을 막기 위해 나타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는 순간 식장 문 너머에서 신부 아버지와 누구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오늘이면 끝이야.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짧은 문장이었고 사업적인 대화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은희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왜 하필 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남편 도연이 떠난 당시에도 비슷한 말이 들렸던 것 같은 기억이 새삼스레 떠오르는 것일까? 식장 문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면서 은희는 마음속으로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남편이 조작된 사고를 만들고 사라지게 된 이유, 신부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그리고 그 고요한 내부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과거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나고 있었다. 은희는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야,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결혼식은 축복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은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불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이 결혼식장에 나타난 이유가 단순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제 분명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결혼식 중간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은희는 식장 안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신부 아버지의 축사 속 숨겨진 위화감, 그리고 남편과 닮은 낯선 신사의 등장, 모든 퍼즐 조각이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섞이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은희의 시선은 결혼식장을 더 이상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 눈앞의 축복은 흐릿해지고 오래 묻어둔 과거가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은희는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에라도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 도연이라면, 만약 살아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자신에게 단 한 번의 신호도 보내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왜 이 결혼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걸까? 마음속에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을 움켜쥔 채 은희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갔다. 식장 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은희는 목에 걸린 축배 리본을 손끝으로 부여잡은 채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작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다. 10년 전 남편의 사고 후 은근히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 현금이 급히 필요할 때 도움을 주던 조용한 지인, 민호의 등록금이 모자랄 때마다 누군가 대신 기부했다는 안내를 전달해 주던 대학 행정실의 직원, 그리고 은희가 아팠던 시절 병원비 일부를 익명으로 입금한 사람이 있었다고 알려줬던 간호사. 은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 모든 도움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호의처럼 보였지만 형식과 내용이 너무 묘하게 닮아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이 조용히 뒤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설마. 은희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도움의 방향이 너무 정확했다. 그 도움은 언제나 가장 필요할 때였다. 민호가 대학 입시에서 마지막 한 학기 등록금을 못 채웠을 때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은희가 진통제를 끊어 버티겠다고 한순간, 그리고 가게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 한숨을 지었던 달에도 어김없이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이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되자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가슴을 찔러왔다. 은희는 우선 가장 최근까지 연결되어 있던 병원의 간호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저 혹시 전에 제가 입원했을 때 그 익명으로 병원비 일부를 도와주셨던 그분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은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기록을 확인하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확한 신호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남긴 이름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은희는 숨을 삼켰다. 이름이요? 네. 실제 성함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항상 같은 이름으로 기부가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화면을 돌려 보였다. D, H.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은희는 의자에서 시야가 흔들릴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 장도연의 머리글자였다. 은희의 어깨가 떨렸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사라질 만큼 마음이 흔들렸다. 도연 당신이었어? 10년 동안 가슴속 어딘가에서 미약한 불빛처럼 살아있던 희망이 마침내 현실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도연은 사라진 게 아니라 늘 가까운 곳에서 그녀와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나와 천천히 골목을 걷는 동안 은희는 자신이 10년 동안 감당해온 모든 감정이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원망이라고 믿었던 감정 속에 사실은 그리움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도연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엄청난 고통을 감추며 자신들의 그림자 바깥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은희는 가로등 아래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떠돌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남편이 왜 떠났으며, 왜 1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왜 오늘 같은 날 갑자기 결혼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는지, 모든 질문이 하나의 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험한 세월을 혼자 견뎠던 것이다. 은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결혼식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렇게 슬픈 눈빛을 보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답을 찾지 않으면 20년의 진실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말 것 같았다. 은희는 마지막으로 병원 기록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연 씨, 당신을 만나야겠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은희는 남편의 흔적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10년 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여는 길이었고, 그 문 너머에는 그녀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는 병원의 기록에서 DH라는 문자를 본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돌아서려 해도, 외면하려 해도 가슴은 이미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흐르지 않던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그는 정말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가 오늘 결혼식장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오늘 밤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은희는 병원 주소를 손에 쥐고 천천히 입구로 들어갔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여서인지 병원은 조용했다. 복도에 켜진 희미한 조명,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년의 세월이 무겁게 발목에 걸리는 듯했다.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부서질 듯한 두려움이 계속 솟았다.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만약 아니라고 해도 그를 마주볼 용기가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을 뚫고 결국 그녀는 병실 번호가 적힌 문 앞까지 다가섰다. 손잡이를 잡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문을 열기 직전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떨리고 목이 메어와도 다시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10년의 상처와 기다림이 이 문 너머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문을 밀었다. 병실 안은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가 쪽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백발이 떠올 만큼 휘어졌고 마른 손등에는 고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은희는 그 모습만으로도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얼굴은 더 늙었고 표정은 깊이 지쳐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남편 도연이었다. 은희는 그대로 굳어섰다. 말을 잇는 대신 두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단번에 밀려와 온몸을 덮치는 것 같았다. 도연은 자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은희가 들어온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후회로 젖어 있었고 은희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도연은 힘겹게 손을 들어 은희를 보며 중얼거렸다. 은희야. 100번도 넘게 상상했던 재회였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질 뻔했다.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 10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되뇌었던 이름을 그가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당신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흘러나왔다. 남편은 대답 대신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에 담긴 고백은 너무도 무거웠다. 살아 있었다는 사실,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순간까지 버텨왔다는 사실. 모두가 은희의 가슴을 깊게 찔러왔다. 도연은 손바닥을 떨며 은희를 향해 내밀었다. 은희는 잠시 머뭇하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너무 차가웠다. 병 때문인지 세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차가움은 10년의 공백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손을 맞잡은 순간 은희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나요? 은희의 떨리는 질문에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말할 힘조차 겨우 버티는 듯했다. 당신들 나 때문에 다칠까 두려웠어.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에는 10년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모두 실려 있었다. 은희는 그 말만으로도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묶여있던 슬픔이 풀려버리는 듯했다. 그래도 돌아왔어야죠. 은희가 흐느끼듯 말하자. 도연은 애써 미소 짓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의 눈가에 천천히 맺혀가는 눈물 한 방울이 1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은희는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끝을 감싸쥐었다. 남편의 얼굴은 전보다 더 하얗고 약해 보였다. 길게 말하려 하면 숨이 차는 듯했고 몇 마디만 해도 눈이 감겼다 뜨였다. 은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다. 결혼식장에서 스쳐 지나간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병색이 이 조용한 병실에서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나 있었다.
아들 결혼 잘 됐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잘 됐어요. 민호 잘 컸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마치 오래 묵힌 소원이 이루어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야, 살아서 그 모습 봐서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10년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아들의 결혼이라는 사실이 그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가고 병실은 고요해졌지만 두 사람의 재회는 말보다 눈물로 더 많은 마음을 나누었다. 10년 전에 멈췄던 시간이 이 작은 병실에서 천천히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은희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더 꽉 잡았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병실에서 도연과 마주하고 난 뒤 은희는 한동안 복도를 걸어 나오지 못했다. 병실 문을 닫는 순간부터 발끝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고르기만 했다. 10년 동안 묵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남편의 얼굴을 본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가 겪어온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은희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누르는 것이 있었다. 아들 민호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는 지금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절정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고 있는데 그가 믿어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는 진실을 들이밀어도 되는 걸까? 병원의 로비는 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은희는 의자 한쪽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말없이 강한 아이였고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고생 많았다며 먼저 다독여주던 아이였다. 그런 아들에게 지금 이 진실은 어떤 상처를 남길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숨기기엔 너무 크고 무거운 진실이었고 또 말하지 않기엔 이제 더 이상 숨겨둘 이유도 없는 순간이었다. 결국 은희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 지금 너 좀 만나야겠어. 목소리는 최대한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말투만으로도 무언가 심상찮음을 느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갈게요. 잠시 후 병원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는 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결혼식장의 여운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는 어머니 손을 먼저 잡으며 안부부터 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순간 은희는 말문이 막혔다. 민호야.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그녀의 표정은 단순한 긴장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어오는 슬픔과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쉽게 입 밖으로 내기 힘든 얼굴이었다. 민호는 그 차이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어머니, 저 들을 준비되어 있어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말을 꺼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진실이었다. 민호야, 내 아버지 살아있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놀람과 혼란, 믿기 힘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눈빛은 흔들리고 고개는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는 믿기지 않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장례도 치렀잖아요. 시신은 못 봤지만 그땐. 은희는 눈물이 고여 흐르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 아버지 죽지 않았어.
스스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한 거야.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다. 왜요? 왜 그런 건데요? 왜 우리한테? 은희는 그의 두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그때 내 아버지 많이 쫓기고 있었어. 우리 둘이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민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어릴 적 자신을 업어주던 따뜻한 손길만은 여전히 마음속 한켠에 남아 있었다. 그 기억이 지금 뒤늦게 폭발하듯 몰려오고 있었다. 살아있다면 왜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쉽게 부서질 만큼 연약했다. 은희는 애써 아들의 뺨을 감싸며 말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민호야, 내가 졸업했을 때 멀리서 보고 있었어. 너 아플 때도, 내 등록금 모자랄 때도 아버지가 늘 지켜보고 있었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요? 그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던 도움들, 주변 누군가 대신 도와준 줄로만 알았던 순간들이 모두 느닷없이 새로운 의미로 뒤집히고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내 아버지 병원에 계셔. 많이 아파. 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리고 한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다. 지금 어디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들어 있었다. 은희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엄마가 데려다 줄게. 민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을 감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사랑과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기 위해 조용히 그 병원 복도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재회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겁고 빠르고 또 느렸다. 마음은 달려가고 싶은데 두려움이 다리를 붙잡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장면이 그 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민호의 숨을 억누르듯 짓눌렀다. 아버지.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단어는 10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않은 이름이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잊고 지내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을 막았다. 은희는 조용히 아들의 앞에서 걸었다. 그녀 역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남편의 병실을 향해 걷는 이 길이 아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남편에게 어떤 마지막이 될지 어머니로서 느껴지는 무게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길을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해서도 안 됐다.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민호는 손바닥을 천천히 챙겨 묻어나는 땀을 닦았다. 그의 어깨는 숨을 오래 참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 눈가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다. 은희는 아들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준비되면 들어가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은희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의 일정한 삐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도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칠신에서보다 더 창백했고 숨결은 훨씬 더 가늘고 느려져 있었다. 민호는 문을 열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억 속에서만 만났던 아들에게
눈앞의 현실은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도연은 작은 인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문 앞에서 서 있는 민호를 보자 두 눈이 천천히 흔들리며 빛났다.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질 것처럼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손등이 떨렸고 팔이 들리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다. 그러다 겨우 한 손바닥 너머의 높이까지 올린 뒤 무너지듯 다시 침대 위로 떨어졌다. 그 모습에서 민호의 가슴이 크게 무너졌다. 10년 동안 자신이 없는 세상에 혼자 남아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삶을 버텨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끝이 침대 쪽으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고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도연 바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도연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그의 입술은 조금씩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주 작게 미안하다. 그 두 글자를 만들기 위해 남은 힘을 모두 짜낸 듯한 목소리였다. 민호의 무릎이 힘없이 꺾여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듯 내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등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손끝이 차가웠고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손을 쥐려고 하면 도연의 손은 부서질 것만 같았다. 왜 오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억눌린 울음에 젖어 있었다. 도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아빠 있으면 너희 다칠까? 두려웠어. 단어 하나하나가 고통 속에서 끌어올린 것처럼 힘겨웠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숨이 막혔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달리던 기억이 떠올랐고 손끝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이 떠올랐다. 그 손길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느끼고 싶었는데 그렇게 원했던 그 순간이 지금 눈앞에서 너무도 아프게 펼쳐지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호의 눈물이 떨어져 도연의 손등 위에 조용히 고였고 도연은 그 젖은 온기를 느끼려는 듯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다.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민호에게는 10년치 손길이었다. 그리고 도연에게는 남은 삶의 마지막 힘이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민호의 손을 한 번 더 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팔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손가락만 간신히 떨렸다. 민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제가 왔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젖어들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말이 비로소 들린 것처럼 은희는 병실 한편에서 이 두 사람의 재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었다. 1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 그리고 이제서야 이어질 수 있는 시간.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민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조금 움직여 남긴 말. 행복해라. 내 인생. 여기서부터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은 조용히 감겼다. 병실 안은 완전히 고요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릴 뿐 세 사람의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민호는 떨리는 입술로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살짝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무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10년의 미움과 그리움과 오해를 천천히 녹여내리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마지막 손끝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병실의 기계음이 잦아드는 새벽녘 은희와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잃고 있었다.
도연의 마지막 숨결이 닿아있던 공간은 너무도 고요했고 세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10년의 어둠이 이제야 조용히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처와 진실이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고 남은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쉬움과 늦은 사랑뿐이었다. 새벽 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치고 지나가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간이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오랫동안 눈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 그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게 파문을 만들었다. 은희는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호야,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 한 문장을 건네는 데에도 마음이 저며왔다. 삶의 절반을 함께했던 사람, 남겨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렸던 남편을 이렇게 조용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그녀에게도 쉽지 않았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지킬게요. 그 말은 슬픔의 약속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남편의 목까지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아버지의 손을 조심히 침대 위로 내려놓았다. 손끝에서 떨어지는 순간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 같은 울음을 내쉬었다. 이별은 준비한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례 절차는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도연은 오랫동안 이름을 버린 채 살아왔지만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민호는 입관식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속 도연은 젊고 활기찼고 자신을 업어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은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때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하는 후회가 스쳐갔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남기고 갔군요. 라는 마음도 함께 올라왔다. 삶이란 언제나 이렇게 뒤늦게 의미를 밝히는 법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은희와 민호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소지품을 전달받았다. 작은 노트 한 권과 오래된 지갑, 그리고 편지 한 장. 편지를 펼치는 순간 종이에 적힌 남편의 글씨가 은희의 눈을 다시금 적셨다. 은희야, 민호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희 둘이 다치지 않는 삶을 바란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내가 곁에 없더라도 두 사람은 내가 남긴 모든 이유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오래 묵은 회한을 모두 덜어내듯 조용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떠나겠다. 두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 충분하다. 민호는 편지를 읽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이해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모든 오해와 분노는 손끝을 잡아주던 마지막 순간에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다. 사랑은 때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그렇다고 그 진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은 비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을 살려낸 사람이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10년 동안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가족 셋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겨울에 눈사람 만들던 날, 돌잔치에서 도연이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며 웃던 순간, 사진 속의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다. 은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당신,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네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세월이 뒤늦게 가져다 준 화해였다. 10년 동안 미워하고 그리워했던 마음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신혼집 앞에 서 있었다. 신부는 남편이 결혼식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들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렸다. 행복해라, 내 인생 여기서부터는. 민호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묵혀있던 눈물을 닦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은희는 남편이 남긴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메모 한 줄을 발견했다. 비록 멀리 있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였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삶은 긴 터널 같지만 누군가의 사랑은 그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따라붙는다. 도연이 남긴 사랑은 이제 은희와 민호의 삶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않는 사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의 일상과 선택 속에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가족의 뒤늦은 화해와 진실은 조용히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삶은 우리를 수없이 갈라놓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진심은 끝내 서로를 찾아옵니다. 떠나간 사람이 남긴 선택과 기억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황혼의 극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